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에서 마케팅과 광고 그리고 창의력을 강의하는 강소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창의력의 핵심은 연결, 창의력의 핵심이 바로 연결, 커넥션이라는 소주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사전에 따르면 창의력은 새로운 관계를 보는 능력,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그리고 전통적인 사고 패턴에서 일탈하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창의력이란 인간의 정신 능력 가운데 불확실한 것 중에 하나면서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호기심이 가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쇳덩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쇳덩이를 그대로 팔게 되면 $5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쇳덩이를 말발굽으로 만들어 판다면 $10까지 가치를 높여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발굽 대신 바늘을 만들어 판다면 $3,300, 그리고 그것을 시계 부속품인 스프링을 만들어 판다면 $250,000까지 그 값어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000와 $250,000, 이것이 바로 창의력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창의력의 성과는 비즈니스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일상생활 속 결과로서 무수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뚝딱뚝딱 잘 해결해 라는 말의 반대는 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늘 어쩔 줄 몰라 하네 라는 말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중세 시대에는 창조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원래 창조자, 창조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신과 신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은 영적인 부분에 속했죠. 다시 말해 인간 영역 밖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유럽에서 창조와 독창성을 표현한 오리지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창조의 역할 일부를 인간의 몫에서 할애하려는 시도는 17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인문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전주의와 달리 낭만주의는 기계적 모방을 낮게 평가했고요. 예술을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는 창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창조는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자연스럽고 독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점차 천재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천재는 더 이상 모방하지 않으며 평범한 사람은 천재를 모방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코페르니쿠스,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베토벤, 에디슨에 이르기까지 창의적 인물은 그 당시 우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이렇게 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이런 창조자들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부여받은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창의력이 소수 천재물들의 전유물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현대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이 입력되지 않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창의력을 비롯한 인간의 능력은 세상에 없던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가 행운의 사나이가 아니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수학자였으며 또 성실한 연구자였으며 목표를 애타게 갈구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유레카는 그의 머릿속에 이미 입력되어 있던 무엇과 무엇의 연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의력은 세상에 없던 무엇을 만들어내는 소수 천재들의 독점물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 속성, 즉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살았던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을 논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입니다. 우선 그의 말과 결과물은 창의의 본질을 증명합니다. 그는 창의력은 단지 사물들을 연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어찌 보면 전화의 컴퓨터, 오디오, 카메라를 연결시킨 결과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것을 연결했던 커넥터로서 무엇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골똘했던
성실한 직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몇몇 천재들을 언급했죠. 그럼 그들의 결과물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햄프리 데비는 아크 등으로 탄소봉의 전극에서 강한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발명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은 최초의 전구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강해서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고 71년 후에나 에디슨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을 에디슨이라고 기억하죠. 햄프리 데비 없는 에디슨의 전구 발명은 가능했을까요? 모차르트가 파파라고 불러 존경했던 하이든의 음악은 모차르트 음악의 연결고리였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아이작 뉴턴의 추상적 수학 개념과 세밀한 관측 없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미술사와 관련해서 19세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문화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1863년 화가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였습니다. 누드화는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미술의 주제였죠. 그런데 여기엔 사회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 하면 비현실적이고 비인격화된 누드를 그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네는 이런 사회적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올랭피아의 머리에 장식한 꽃, 흑인 하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그녀가 현실 속의 창녀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꼬리를 바짝 치켜 세운 고양이도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죠. 매춘부의 장식구, 꽃다발, 흑인 하녀, 고양이를 동원해 제 몸을 팝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 누드가 많이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신이나 요종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여신이나 요종 옆에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므로 어떤 성적 해석도 금지했던 것이죠. 당시 프랑스인들은 올랭피아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연일 사람들은 몰려들어 주먹질을 하고요. 지팡이로 후려쳐서 그림 앞에 경호원이 3명이나 대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점을 바꾸어 올랭피아를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비교해 볼까요? 두 그림이 채택하고 있는 비슷한 구도는 우연을 넘어 보입니다. 여러 소재도 비슷합니다. 두 그림은 침대의 나신의 여인이 주인공이며 하녀와 동물이 같이 등장합니다. 하녀가 백인이냐 흑인이냐의 차이, 그리고 동물이 개냐 고양이냐의 차이뿐입니다. 올랭피아와 기존의 그림과의 연결고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랭피아는 티치아노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조르조노의 잠자는 비너스에서도 영감을 받았다 합니다. 또 고야의 옷 벗은 마와 몇 가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발견이며 현상과 사고의 전복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올랭피아를 창의적인 작품, 시대를 전복시킨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올랭피아는 새롭게 인상주의의 시대를 열어젖힌 가장 창의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마네는 전혀 없던 무엇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던 기존의 형식에 새로운 사고를 연결시켜 혁신적인 창의성을 발휘해낸 것입니다. 더하여 피카소도요, 예술은 도둑질이다 라고 말을 했으니 여기서 도둑질이란 무엇과 무엇의 연결이겠죠. 우리 생활 속에서 사물과 사물의 연결을 통한 창의물은 무수히 많습니다. 메뉴의 연결은 어떨까요? 짜장면과 짬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인 사람들을 위해 한 발명가가 짬짜면 그릇을 개발함에 따라서 짬짜면이 이미 새로운 메뉴로 등장했죠. 창의력이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들을 바꾸어서 생각해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신의 창조와 달리 인간의 창의는 태양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현존하되 떨어져 있는 두 대상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창의력은 소수 천재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관심과 노력에 의해 누구나 가능한 일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려는 관찰과 시도만 있다면 창의력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게임 같은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창의력을 가리키는 티나 실리그의 말입니다. 창의력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무시했던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가 말하는 창의력이고 천재가 지닌 역량입니다. 라고. 더하여 성경의 말씀을 좀 보태고 싶군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창의력은 바로 무엇과 무엇의 연결입니다.